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됐는데도 나주 혁신도시 일부 학교들은 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차량을 빌려 쓰는 카쉐어링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수소차나 전기차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광주 전남에도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취소되고 수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자풀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목숨을 잃거나 화상을 입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학과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교 공사가 끝나지 않아 입학식마저 뒤늦게 치르게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형 차량까지 오가는 공사판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안전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운동장에는 건축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대형 차량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슬아슬하게 그 옆을 지나갑니다. 다른 학교보다 늦어진 입학식 역시 채 끝나지 않은 학교 신축 공사 탓입니다. 일단 아이들 안전이 혹시나 다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머리에 낙상이라도 입으면 이제 큰일이니까요. 혁신도시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모두 3곳입니다. 한아름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6월 달까지 학생들은 라온 초등학교에서 임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36개월 동안 예산확보부터 준공까지 마쳐야 하는 학교 신설 절차가 늘 빠듯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학생들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 공사 부분하고 학생들 통학로 부분으로 안전히 구분해야지고 우리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나주에서 개교를 앞둔 초등학교 공사가 지연되는 등 해마다 학생들이 공사 중인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절차가 문제라면서도 절차는 바꾸지 않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공사판 등굣길을 방치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차량을 빌려 쓰는 공유 경제 서비스 카쉐어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수소나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친환경 차량들이 줄지어 주행을 시작합니다. 매연을 뿜어내지 않고 공해 발생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자동차가 광주 지역 카쉐어링 시범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최소 10분 단위로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다 보니 렌터카보다 임차 비용이 적은 데다 연료비 부담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율은 동일하지만 연료비에서 저렴하시기 때문에 연료비로 따지면 5분의 1 정도 저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활용해 차량 공유 사업에 시동을 건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카쉐어링 차량 한 대당 연간 1000여 명의 운전자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자동차 거점 도시 광주가 이 사업에 의욕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친환경차 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도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현대기아차 그룹도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2단계, 3단계로 광주시의 중요한 친환경 시범 보급 도시로 거듭나는데 깃털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 현대기아자동차도 함께하겠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공유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예약 결제한 뒤 광주 송정역과 광천터미널, 조선대학교 등 광주시내 주요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오늘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고요.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 있으니까 안전운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낮 기온도 5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8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추운 기온은 감돌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이 영하 4.1도, 화순 영하 5.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5도, 구례가 4도, 보성 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광주 전남에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관광시장이 위축되고 기업 수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중국 여행사 등과 협약을 맺고 오는 4월 1일 개막 공연에 중국인들의 단체 춤인 광장무를 선보일 계획이었습니다. 5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중국 정부에서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관광을 금지하면서 광장무 공연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중국 관광객 전부 지금 다 묶여 있기 때문에 4월 1일 금남로에서 첫 선보이고 싶었던 광장무, 이건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2년간 지속됐던 중국 광저우 가무극단의 광주 공연이 취소됐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율성 음악제나 한중 서해 교류전도 행사 축소나 중단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15만 8천 명의 중국 관광객이 다녀간 전남도 비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무안공항으로 가는 중국 전세기 50편이 취소됐고 또 크루즈를 통한 중국 단체 관광객의 전남 방문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뭔가 어떤 불안함 속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약간은 우리 그 관광 시장도 좀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출 전선에도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광주 CGI 센터에 입주한 게임기나 콘텐츠 제작 업체들 중 서너 곳은 중국 수출이나 중국과의 투자 협약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입니다. 중국 위주로 또 저희도 많이 콘텐츠를 개발했었던 거고 그쪽으로 또 저희도 회사 방향도 정해졌었는데 지금 많이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답답한 상태죠. 또 나주 사조화인 코리아도 지난해 말부터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는 등 사드 배치 후폭풍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으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콩과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관광 설명회와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일쯤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를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경우에도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로 스스로 절반에 그쳤다고 평가한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말마따나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분명히 했습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서 특검은 말을 아꼈지만 대통령 탄핵 인용을 예감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만민이 평등한데 대통령이라고 예외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 아니죠. 규모에 큰 차이가 있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민 여론이 나뉜 가운데 오는 10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양측의 갈등은 첨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야당끼리의 주도권 경쟁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의 혼란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역사적 사건, 그 중대성으로 볼 때 탄핵 심판을 전후해서 온 나라가 역대급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바른정당이 광주 전남 시도당을 창당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일 광주에서 광주 전남 핵심 당원 연수회를 열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은 당명 홍보와 윤리 교육을 위한 연수라고 밝혔지만 조기 대선에 대비해 조직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도 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권익에 대해 생각하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위안부들의 아픔을 그린 시집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시로 옮기게 됐는지 시집을 낸 조윤옥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갖게 되셨죠? 작가는 시대의 아픔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영혼의 메아리 같은 그런 시집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서울에서 25년째 수요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일본에서는 사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시집입니다. 네, 시집에는 어떤 내용이 그럼 담겨 있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그 말을 접한 게 소녀시대라는 잡지였어요. 제가 그 잡지를 보고 충격 속에서 며칠 동안 굉장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집을 내겠다는 원을 세웠던 것이 오늘에 이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시집 2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이 16만 명이나 된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싶었고요. 시가 부족한 부분은 증언이 채워주고 증언이 부족한 부분은 시가 채워주자. 그래서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시집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역사는 수정될 수도 없고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네, 영화 귀향도 보셨죠? 네, 이 시집을 내게 된 인연이 사실은 제가 귀향을 보고 네. 페이스북에 제가 시집을 영화평을 올렸는데 저한테 여성단체 연합에서 평화나비 위안부 그림 전시회가 열리면서 초대시를 낭송해 주라 그래서 인연이 네.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영화도 계기가 됐는데 네. 이렇게 출간된 시집 저희가 어디에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집은 출판사에 가격을 정하는데 제가 다른 시집보다는 30% 낮은 가격에 책정을 했습니다. 많이 읽게 하고 싶었거든요. 인터넷 알라딘이나 지금 무각사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른 아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이나 들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택가 인근에 있는 텃밭이 검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자풀을 태우다 불이 밭 전체로 번진 겁니다. 불씨가 옷으로 옮겨 붙으면서 노인은 온몸에 심한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셔서 소방관 오셔가지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병원차로 모셔가는 것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산과 들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풀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번진 게 상당수입니다. 특히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직접 불을 끄려다 큰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남성도 인근으로 번진 불을 잡기 위해 진화에 나섰다가 전신 화상을 입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또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연기를 마시게 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 주시고 불을 절대 혼자 끌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들불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모두 33명. 올해 들어서도 100건이 넘는 화재로 벌써 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5.18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벌컨포 탄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최근 기증한 벌컨포 탄피를 국과수에 보내 생산 시기와 총탄의 종류, 사용 시기 등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는 13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일 빌딩에서 총탄 흔적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헬기에서의 기총소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벌컨포탄 감식 결과는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 여부를 밝혀주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오전 2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 약국 운영자 41살 A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대금 11억여 원을 치르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채무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예방은 물론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주위로 남성 3명이 나타납니다. 차량 문을 만져본 뒤 잠겨있는 차량은 그냥 지나칩니다. 바로 옆 골목길 차량들도 범행 대상입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2명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칩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새벽에 간조요원이 차량 탈의범으로 의심되는 청소년 3명을 저에게 보고해서 112 상황실로 통보했습니다. 절도범 3명은 1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시험 운영 중인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CCTV는 모두 888대. 재해감시와 방범, 주차관리 등 용도는 다르지만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징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제요원 29명과 경찰관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목포시는 시험 운영을 끝내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렸을 때 원하던 꿈을 이뤘다면 지금의 삶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는 꼼지락거리던 꿈을 깨어나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막았으니까.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나팔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연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 대체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가꿀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내 책상을 만든달지 내 삶의 기본기를 다져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는. 생각보다 어려서. 할 수 있어요. 목공 작업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있고 좀 목공 쪽에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밖에 아르바이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맞춰서 지원해주고 또 와서 기술도 배우고.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는 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은 동신대학교가 초일승 고양 오리온스 감독을 초청해 심장을 뛰게 하라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동강대 산학협력단이 광주 북구와 손을 잡고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드론 활용 전문 인력을 키우게 됩니다. 광주 광산구가 해빙기를 앞두고 송정역 일대에서 안전점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나주시 남평읍이 클린 나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 강진에서 어제 단일 살처분으로는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달고리 농가에서는 또다시 AI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고리 농장이 밀집해 있는 강진군 도안면. 폐사된 오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곳 농장 일대 반경 500m 안에서 닭과 오리 1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뒤 최대 규모입니다. 인근 다고리 농가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난달 25일 정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방역도 철저히 한 데다 축사도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해도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같은 농가 입장에서 저 역시도 마음 아프고 어제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방역당국은 강진만에서 날아든 철새의 분변이나 축산 차량 등 운송수단에 의한 기계적 전파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철새냐 아니면 다른 기계적인 전파냐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1월 해남군 산이면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23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144만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보상금 11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바다수온 상승으로 양식어류의 질병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수산당국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겨울철 저수온으로 양식어류의 활동성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며 사료 공급 시 영양제를 충분히 첨가하고 그물 교체나 선별 작업을 할 경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육상 양식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육 개체수와 사료량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목포지회, 목포작가회의 등 30여 개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시민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민회의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 목포 신항으로 오면 목포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민회의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해경의 총기 사용 지침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단정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제 신안군 불무기도 해상에서 대형 함정 3척으로 무허가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상황을 가정해 검문 검색과 사격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이후 총기 사용 지침을 강화했으며 오늘 훈련에서는 K5 등 개인 화기 42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보다 140억 원이 늘어난 40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일과 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 등 10개 사업에 48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 장려 지원 시책, 결혼 출산 양육 인프라 확충,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공직사회 출산 분위기 선도의 4개 분야에 352억 원이 투입됩니다.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 있으니까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살짝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기온도 5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조금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추운 기온 감돌겠고요. 모레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과 담양 영하 3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화순 영하 5.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5도, 구례가 4도, 보성이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선 2.5m까지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10도 이상의 낮 기온 유지되겠고요.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니까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